자, 유튜브에 또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푸른저축은행이 아니고 어제 했던 얘기가 비트컴퓨터 얘기를 했었죠. 비트컴퓨터 여러분들 오늘 접근하신 분들 바로 사자마자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났다고 감사 인사 전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네요. 신스틸은 1월 30일에 비트컴퓨터와 함께 제가 교육을 해드린 기업으로 스틸이라는 표현 자체가 철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만 철강이 아니고 신스틸,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도 관련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신스틸도 제가 1월 30일에 교육해드릴 때가 뭐였냐면은 강한 상승봉 3650원일 때 제가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멕시코 공장 신설에 따라 신규 매출 발생과 배터리 소재양 매출 발생에 따라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좋아하시잖아요. 2차전지 관련 기업을 꾹 에코프로 150배, 이미 150배 오른 에코프로만 볼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이런 신스틸 같은 기업도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건자재, 선박향, 특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면은 신스틸을 지금 PER이 15배고 PBR이 2배고 PSR은 0.4배인데 그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신규 상장한 이후에 하나도 못 오른 상태에서, 신규 상장하고 차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상한가를 2번 기록한 게 인상적이고요.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 제가 왜 신스틸을 주목하셔야 하느냐 하면, LG전자, 삼성전자 해외법인과 이집트의 대형 가정사 이 등이 존재하는데 향후 국내 사업의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1월 30일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는데 3,600원 부근에서 교육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아주 그림이 괜찮은 흐름이죠. 근데 신스틸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어제 비트컴퓨터를 1월 30일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을 해드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트컴퓨터도 오늘 바로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듯이 신스틸 같은 기업도 1월 30일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걸 긍정적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나무가 같은 기업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나무가도 여러분 지금 시장이 오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오르고 내리고를 무관하게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지금 시장이 오를 때 뭡니까? 저 PBR 관련주들이 오르죠. 저 PBR 관련주들을 딱 3개만 찍어보면 삼성물산, KCC, 금호석유, 이 3개를 딱 찍어드리고 싶어요. 왜냐? 최근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삼성물산, KCC,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은 PBR이 저평가죠. 근데 이게 저는 2월 말 전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은 괜찮은데 성장성은 큰 회사, ROE가 큰 회사, 그런 기업들로 이게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같은 기업, 제가 방금 1월 30일에 우리 공부한 신스틸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는 여기서 보시면 1월 23일 오전 7시 57분 1월 23일이 언제였냐면은 나무가가 이 패턴을 만들 때였어요. 이 패턴,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패턴을 만들 때였는데 음봉이 생기면서 살짝 지지를 할 때, 이때 나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지금 다시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저점 부근에 도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저점 부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스틸도 1월 30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나무가도 1월 23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힌트를 가지면 좋냐, 여기서 보시면 핌스를 우리가 1월 30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5,000원에 1차 매수하고 4,700원에 2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29일부터 핌스를 31일까지 계속 매수해서 최종 목표 6,000원을 기대했는데 최종 목표 매도하고 나니까 다시 떨어져요. 그럼 핌스가 어떤 기업이냐? OLED 관련 기업이에요. VR 관련 기업으로서 우리가 XR 관련 기업, 여러분들 이제 사실 비전 프로가 나오면 XR 관련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이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게 29일, 30일, 31일에 딱 매수해서 여기서 보시면 6,000원에 딱 매도하고 나니까 다시 내려. 그렇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주가의 흐름은 랜덤워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만한 기업, 그거는 뭐냐,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실스티처럼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기존에
그 어떤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0일에 뭘 미리 이런 식으로 신스틸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주가의 흐름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31일 한번 상승하고 2월 1일 오늘도 지지를 하는 게 인상적인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좋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실현 손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잔뜩 사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업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에코프로 좋다고 얘기하고 저는 에코프로 반드시 매수하라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지금 뭐 배터리 아저씨가 되게 유명하지만 저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를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에코프로 2019년, 2020년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2022년에도 우리가 석유라이트 세비캠 상장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을 사야 되는 일이다. 그거를 22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에코프로, 코스모화학을 반드시 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에코프로, 코스모화학을 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인데 이때 22년 초에 제가 코스모화학 엄청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22년 초부터 해서 23년 중순까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엄청 크게 올랐죠. 이때 이 주가의 흐름이 절대 고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2년 초에 코스모화학 매수하라고 할 때 코스모화학이 절대 고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찔끔찔끔 먹는 거는요, 뭐 몇십 프로 먹는 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 한 번은 몇백 프로씩 막 한 마이너스 60% 이상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PBR이 막 전고점을 막 뚫고 갈 때는. 그렇죠? 단타로는 뭐 사도 나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는 예를 들어 나무가 같은 기업을 매수할 때 지금도 뭐 지금 전혀 그 저평가냐 고평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은 평균적으로 PBR 기준으로 3 내외가 고평가 영역인데 지금 PBR이 뭡니까? BPS가 여기서 보시면 12,000원이에요. 그렇죠? 그죠? 3 내외라고 하면 3만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죠? 전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단기로 조금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1월 22일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여기서 1월 23일에 교육을 시켜드리고 1월 23일이 이 시점이었는데요. 그걸 바로 급등하고 또 여기서 어떤 지지점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 겁니다. 자, 신스틸 또한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죠. 향후 국내 사업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LG전자의 납품을 시작했고 추가적인 국내 대형 고객사야 납품을 위해 영업을 진행하는 단계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만 볼 게 아니고 신스틸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1월 30일부터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공부를 했다. 자, 신스틸뿐만 아니고 제가 1월 30일에 교육을 시켜드린 게 비트컴퓨터였는데 비트컴퓨터는 바로 굉장히 급등하죠. 비트컴퓨터도 사실 7,600원인데 7,200원 전후에서 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래대금이 2,200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아주 인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2,200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제가 처음 11월 17일에 그때 11월 내내 제주반도체를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로 수익이 안 나는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4,600원, 4,8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도 제주반도체는 1,200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던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자, 신스틸 제가 1월 30일 교육해드린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오늘 시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FOMC에서 한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계속 FOMC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넣으려면 FOMC 이후 2월
초 이후가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현금 비중을 지난주에 계속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장이 아니나 다를까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여기서 보시면 7시 40분에 얘기했던 게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 푸른저축은행을 단기로 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핌스 같은 기업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펜텍 같은 경우. 그래서 펜텍,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장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단기로는 기존 브리핑한 현대차 금호석유를 비롯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 푸른저축은행을 보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무거운 주식이 제가 이제 장 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오늘 8.7% 올랐고요. 거래대금이 2,600억 터지면서 아주 무난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눌림목이 생기면은 또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대해상도 4.5%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370억 터졌고, 이것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전에 다 제가 얘기해드린 기업이고, 푸른저축은행은 조금 소형주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장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20%까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눌림목이 또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소형주기 때문에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를 잘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1월 30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1월 30일에 신스틸을 교육을 받았다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또 수익이 났었겠죠.